봉봉이는 언덕 위의 커다란 바위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봉봉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옆집 반려견 봉봉이의 멋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9세의 김정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의 아침상을 차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 끓였단다. 텅 빈 식탁 건너편 의자를 바라보며 정자는 오늘도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빈 공간이지만 정자에게는 여전히 민석이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28살 아들 민석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지 정확히 2년하고도 2달째입니다. 처음 민석이가 실종되었을 때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들이 수색을 벌이고 이웃들이 함께 밤새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아무도 민석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민석이도 어른인데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절대 어머니를 두고 혼자 떠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걸 정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자는 민석이 방으로 향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과입니다. 침대 시트를 다시 정리하고 책상 위 먼지를 닦아내고 민석이가 좋아하던 화분에 물을 줍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민석이가 사라진 그날과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정자는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봄이 되어 정자가 심어놓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 함께 심었던 장미꽃도 올해 유난히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쁘네요. 매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어린 민석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향하던 정자는 문득 멈춰섭니다. 마당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개 짖는 소리 같은데 우리 집 개는 아닙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봅니다. 그곳에는 이웃집 강아지 봉봉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로 소문난 봉봉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짖고 있는 건지 정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봉봉이는 정자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봉봉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정자가 봉봉이에게 다가가자 강아지는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것을 정자 앞에 떨어뜨립니다. 정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고 더러워진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석이의 운동화입니다. 민석이가 실종된 그날 신고 나갔던 바로 그 검은색 운동화 말입니다. 이 챕터.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석이의 것입니다. 운동화 안쪽에 새겨진 작은 이름표와 특유의 다른 자국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경찰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민석이의 흔적이 지금 이 순간 강아지 봉봉이의 입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정자는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봉이는 정자의 반응을 보더니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정자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짖어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봉봉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정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봉봉아, 이걸 어디서 찾아온 거니? 민석이가 어디 있는 거야? 봉봉이는 정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마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나가더니 뒤돌아서 정자를 바라보며 다시 짖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인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강아지를 따라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민석이와 관련된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운동화를 품에 안고 봉봉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봉봉이는 동네 뒷골목을 지나 점점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정자가 잘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봉봉이를 따라갔습니다. 봉봉아, 너무 빨리 가지 마. 할머니가 늙어서 다리가 아파. 봉봉이는 정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정자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봉봉이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민석이가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하러 함께 왔던 곳이었습니다. 정자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연날리기 하면 정말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린 민석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곳에 올 줄 몰랐습니다. 봉봉이는 언덕 위의 커다란 바위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봉봉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위 뒤편 풀숲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며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담요 조각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흙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핸드폰 케이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사용하던 파란색 핸드폰 케이스 말입니다. 민석아, 내가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분명히 이곳에 있었고 뭔가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봉이는 정자가 그 조각들을 발견하자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정자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봉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봉봉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영원히 모를 뻔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민석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발견한 증거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민석이의 운동화, 담요 조각,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파편들. 이 모든 것들이 민석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2년 전 민석이가 실종되었을 때 담당했던 김 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민석이 관련해서 또 뭔가 보셨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김 경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자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사님, 이번엔 정말 달라요. 증거를 찾았어요. 민석이 운동화랑 핸드폰 케이스도 찾았고요. 할머니, 그런 말씀 전에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물건을 보시고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정자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봉봉이가 운동화를 물고 온 일 언덕에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사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2년이 지난 일이에요. 설령 그것들이 민석 씨 것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전화를 끊은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정자는 민석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건우를 떠올렸습니다. 민석이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지만 이상하게도 민석이가 실종된 후 단 한 번도 정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물어왔는데 건우만은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자는 민석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건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건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건우야, 나 민석이 엄마야. 할머니 목소리 기억하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가 뭔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정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단다. 그보다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시간 있을 때 잠깐 집에 와줄 수 있니?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건우야, 민석이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부탁이니까 잠깐만 와줄래? 건우는 한참 망설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저녁 무렵 건우가 정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건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건우야.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앉은 건우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자는 식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건우야, 이것들 좀 봐. 오늘 이웃집 강아지가 가져온 민석이 운동화야. 그리고 이건 언덕에서 찾은 민석이 핸드폰 케이스 조각이고 건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석이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내가 맞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건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진 게 전부예요. 건우야, 할머니가 바보가 아니야. 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민석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말해줘.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그냥 싸우고 헤어진 게 전부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건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4챕터 건우가 돌아간 후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건우의 당황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석이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석이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실종 후에는 차마 만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노트북이 켜지자 민석이의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바탕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 엄마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해뒀구나. 정자는 민석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 폴더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동 저장된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에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본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민석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없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잠깐만 숨으려고 해요. 위험한 일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갈게요. 엄마만큼은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건우영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까지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잠시 피하려고 해요. 정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건우가 말리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 민석이가 어떤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고 건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자는 급히 마을 입구에 있는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년 전부터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었고 상점 주인 박 씨가 그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2년 전 민석이가 사라진 그날 밤 폐쇄회로 영상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정자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경찰들도 이미 확인했던 영상이지만 정자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석이가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이번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와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건우였습니다. 이게 건우가 맞네요. 박 사장도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둘 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정자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민석이와 건우가 뛰어가는 방향은 바로 뒷산 쪽이었습니다. 봉봉이가 운동화를 가져온 그 언덕 방향 말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건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민석이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다시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건우야, 할머니가 폐쇄회로 영상을 봤어. 내가 그날 밤 민석이랑 함께 뛰어가는 걸 다 봤단다. 전화 너머로 건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게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진실을 말해줘. 민석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이야.
건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괜찮단다. 천천히 말해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건우의 고백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건우는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괜찮단다, 건우야.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가 화내지 않을게. 건우는 깊은 숨을 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석이 형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하면서요. 만났을 때 형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정자는 숨을 죽이고 건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석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동네 뒤쪽 폐공장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가 그런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렸구나? 네. 저는 형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정자는 건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는 그 도박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우가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이 형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형이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고 그 사람들한테 들키면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민석이 형이 증거 자료를 모으러 그 폐공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따라갔어요. 형을 혼자 보낼 수 없었거든요. 정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건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희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이 위험에 처한 거구나? 네. 그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왔어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그 폐쇄회로에 찍힌 게 바로 그때예요. 건우는 숨을 고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추격을 당하는 도중에 민석이 형이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그때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먼저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그래서 너만 도망간 거야? 건우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을 두고 도망쳤어요. 그게 제가 민석이 형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정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다친 상태로 혼자 남겨진 채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니? 저는 그날 밤 집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요. 다음 날 형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건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형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정자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건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무서운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건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경찰에 가서 이 모든 걸 신고하자. 하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민석이가 남긴 편지도 있고 내 증언도 있잖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민석이의 운동화와 다른 증거들도 있어. 정자는 건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혹시 아직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잖니. 건우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은 지금 정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와 건우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밤새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자는 민석이의 편지, 운동화, 핸드폰 케이스 조각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경사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 젊은 분은 누구시고요? 경사님, 이 아이가 민석이 친구 건우예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증언을 해줄 거예요. 김 경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자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꺼내 보이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사님, 이게 민석이가 남긴 편지예요. 그리고 이건 강아지가 물고 온 민석이 운동하고요. 김 경사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건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젊은 분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이야기부터 추격전, 그리고 민석이를 두고 도망친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경사는 건우의 증언을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 불법 도박장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일 이후로 그쪽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아마 계속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김 경사는 즉시 동료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조직 범죄와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김 경사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우 씨가 말씀해 주신 증언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공장 지역을 다시 수색해 보겠습니다. 정자는 드디어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경사님. 이번에는 꼭 민석이를 찾아주세요. 경찰들은 즉시 수색팀을 꾸려 뒷산과 폐공장 일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알려준 구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색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폐공장 근처 낡은 컨테이너에서 누군가 생활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자와 건우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담요와 빈 물병들, 그리고 라면, 봉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숨어 지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민석 씨가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정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최근에 이곳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정자는 컨테이너 안을 살펴보며 민석이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구석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민석이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엄마, 나는 살아있어. 곧 돌아갈게. 정자는 그 메모를 보며
기쁨과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어디 있든지 꼭 돌아와. 정자는 컨테이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혹시라도 민석이가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경찰들은 컨테이너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풀숲에서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이곳을 떠났을 거예요. 수사관의 말에 정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건우는 정자 옆에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민석이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형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자는 건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건우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민석이를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직의 아지트에서 민석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발견된 것입니다. 김 경사가 정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직원 중 한 명이 자백했는데 민석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해요. 정자는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건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조사실에서 김 경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직에서 민석 씨를 납치한 후 처음에는 입을 막으려고 협박을 했답니다. 하지만 민석 씨가 계속 저항하자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해요. 다른 방법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외딴 곳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잊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석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최근에 약물 투여를 중단했다고 해요. 조직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민석 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 경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석 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 감금 장소에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지만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자는 즉시 수색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류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찾아서 모셔올게요.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정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싶었습니다. 경사님, 제가 가야 해요. 민석이가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나올 거예요. 김 경사는 정자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단 안전요원과 함께 행동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색팀이 구성되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민석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속을 수색하던 중 건우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수색팀은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얕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정자가 부르자 민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민석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약물의 후유증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민석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는 내 엄마야. 김정자. 기억나지 않니? 민석이는 정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맞나요?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자는 민석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단다, 민석아.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갈게. 집으로 가자. 민석이는 정자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년 동안의 고통과 혼란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무서웠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기억이 안 나고. 다 괜찮다, 민석아.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구조팀이 민석이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인한 기억 장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병원에서 민석이 옆을 지켰습니다. 민석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정자는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민석이는 많은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기억도 점차 돌아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그를 빠르게 치유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석이는 부엌에서 정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챙겨드릴게요. 이날 오후 건우가 정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건우는 민석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그날 형을 두고 도망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민석이는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괜찮아. 내가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건 이해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다는 거지. 하지만, 건우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고마워. 건우는 민석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봉이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 봉봉이가 꼬리를 흔들며 정자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봉봉아. 민석이가 반갑게 봉봉이를 불렀습니다. 봉봉이는 민석이를 보자 더욱 신나게 뛰어다니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정자는 봉봉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봉봉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민석이를 찾지 못했을 거야. 마치 정자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하는 듯 봉봉이는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봉봉이가 정말 영웅이네요. 이 작은 친구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민석이는 봉봉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봉봉이는 민석이의 얼굴을 하즈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정자와 민석이는 마당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봉봉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그래도 엄마는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포기하지 않았어.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정자는 민석이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 달빛 아래서 산책하는 모자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봉봉이는 그들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는 정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봉봉이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입양하는 게 어때요? 이웃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구나. 봉봉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정자와 민석이는 이웃집을 찾아가 봉봉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웃들도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봉봉이가 민석이를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자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석이와 정자는 매일 봉봉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때론 가장 절실한 기적이 됩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석이와 봉봉이가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도 어머니의 직감과 강아지의 집요한 충성 앞에선 결국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두 사람분이 아닌 한 사람과 한 마리를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석이와 봉봉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정자는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나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